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당하고 내연녀들 남편들한테 맞아서 반병신 됐다는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3살의 남편과 41살의 주부로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 학업을 위해 몇 년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했던 남편이 아이 학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직장이 어려워져 다니기 눈치 보인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쪽만 생각하고 자진 퇴사를 해버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는데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다시 일을 하게 됐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오래 다니지 못하고 바로 또 그만뒀습니다. 다른 곳을 다시 들어갔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인의 소개를 받고 간 자리인데 남편이 일을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리니까 저까지 면목이 없어서 소개받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구직 신청을 해놓고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쉬는 날도 마다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서 그런지 스스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누가 봐도 백수로 보일 정도의 행세를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더군요. 이제 갓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하교를 하고 학원을 가는 중이었나 봐요. 그때 동네에서 딸은 아빠랑 마주치게 되었는데 딸이 모른 척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남편은 눈치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반갑게 딸아이한테 달려갔던 모양이에요. 딸은 애들한테 창피했는지 모른 척하려고 하니까 남편 놈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딸은 친구들에게 초라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결국 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딸이 집에 와서 울며 불며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 모습을 보니까 머리도 3, 4일은 감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남편 모습을 보니 저라도 조금은 창피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울고 있는 딸에게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딸아이한테 받은 충격이 컸던지 바로 일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먹고 살려면 지인이나 친구 모임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창 모임 문자를 받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쉬고 있는 김에 바람도 쐬고 친구들 얼굴 보면서 기분도 전환시키고 오라고 보냈더니 다녀온 후 며칠 지나서 취직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보험을 하고 성공했는데 너무 멋져 보였다고 하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면서 보험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보험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하는데 이미 취직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보험에 대한 나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주변에서도 걱정을 해주더군요. 요번에 일 그만둔 것 빼고는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남편을 믿고 놀고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소개로 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란 일을 시작하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말주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에서 잔뼈가 굳어진 사람인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인물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늘 작업복 같은 거 아니면 잠바만 입던 사람이 양복을 입으니까 옷이 날개라고 정말 환칠하더라고요. 본인도 자신의 변한 모습이 좋은지 거울에서 눈을 안 떼고 날이 갈수록 옷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사들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양복이며 가방 같은 거 좋은 걸로 사주니까 괜히 돈 쓰지 말라고 말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브랜드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저 모르게 명품도 몇 개 사서 감춰놨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둥바둥 살면서 아껴두던 비상금까지 덜어서 이것저것 챙겨줬더니 뒤로 저를 속이고 이러고 있었더군요. 이놈이 이랬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좀 지나자 한동안 잘 굴러다니던 차도 바꾸려고 난리를 쳤었는데 끝까지 차 바꾸는 것을 말렸는데 기가 막힌 게 저 모르게 적금도 해지하고 모자른 나머지 돈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할부로 사서 그 친구한테 갚으면서 차 명의도 친구 명의로 하고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2대를 끌고 다녔더라고요. 새로 산 차는 회사에 놓고 집에 올 땐 전에 있던 차로 퇴근을 했던 겁니다. 나쁜 새끼가 말입니다. 글로 욕을 다 표현 못하고 쓰려니 속이 풀리지 않고 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다시 전 남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나중에 애들 아빠고 뭐고 그냥 인간 쓰레기다 생각하고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놈도 똑같은 인간이더군요. 남편 친구놈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만 거의 8년을 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더군요. 남편놈 친구놈도 알고 보니까 바람을 밥 먹듯이 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와도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들키면 잠잠하고 있다가 용서받고 나면 또 바람 피고 했다는데 그 여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못 고칠 병 같은데 어떻게 8년을 이렇게 사귀고 있는지 대단한 여자 같았어요. 어쨌든 그 여자 남자와 저희 남편놈이 여자들이랑 그딴 짓을 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없어서 믿었는데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 하나 없이 일만 죽어라 했던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너무 활기차게 밝아져서 되려 좋아 보여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두 놈들이 저와 그 여자친구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주 신나게 바람 피우면서 지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서 저는 바람난 여자들의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놈이 직원과 고객과도 바람을 피웠더군요. 사실 바람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했는데 핸드폰 문자와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 쓰는 전화와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가 있었는데 일할 때 쓴다는 전화를 두고 출근을 했던 거죠. 남편이 나가고 20분이 되었을 때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일할 때 쓰는 전화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편한테 전화 두고 갔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문자가 오더군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왜 늦어? 라는 문자에 하트를 날렸더라고요. 순간 뭐지 했어요. 다음 문자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자기야 빨리 와, 나 지각해 하고 문자가 오더니 문자를 확인하지 않으니 전화가 오더군요. 여자였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도 하기 전에 먼저 상우씨 운전 중이야? 나 먼저 갈게. 자긴 외근 갔다가 출근한다고 내가 말해놓을게 하고 끊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잡고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까 락이 걸려 있더군요. 다행히 락을 딸내미 생일로 해놔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자마자 갤러리를 보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제 휴대폰에 모든 증거 사진 보내고 문자도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놈 출근하다 핸드폰 두고 간 걸 알았는지 다시 돌아와서 급했는지 벨도 아닌 번호 누르고 들어오더니 제가 들고 있는 폰을 보자마자 남편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잘못했다고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저는 그 폰을 봤을 때 이미 이놈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도 2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핸드폰을 보면서 그때 알았네요.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며 차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진도 함께 있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1순위가 그 차라고 핸드폰 갤러리에서 차 사진과 함께 써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확인해보니 그 친구놈한테 빌려서 차값을 갚고 있는 기록까지 다 있더군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찔찔맞게 핸드폰을 흘리고 출근한 남편놈 덕분에 쉽게 바람핀 남편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말싸움을 하다 끝내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떼어서 바닥에 던져버렸더니 남편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저는 엉망이 된 거실을 그냥 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 나가보니 거실을 깨끗이 치우고 남편놈 나갔더군요. 저는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딸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랑 저녁 먹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저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말이어서 딸도 있었기 때문에 딸도 앉혀놓고 이혼 얘기를 했어요. 남편놈, 그건 어제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넌 어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착각했구나.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난 내가 다른 몇몇 여자랑 그렇고 그랬다는 게 너무 싫고 더러워. 너 그러고도 나랑 살려고 했어?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딸이 아빠 진짜야? 아빠 바람 피운 거야? 그것도 여러 명과? 아빠 이제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더러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난 엄마가 선택한 대로 따를게. 그리고 아빠는 다신 얼굴 보기 싫어.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더군요. 저는 혼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놈한테 깔끔하게 끝냈으면 해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난 절대로 이혼 안 해. 아니 못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나름 생각해둔 마지막 카드가 있는데 그걸 쓰게 하지 말아줘 했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혼은 안 돼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싫어서 방으로 그냥 들어와서 보란듯이 남편놈한테 뺏어놓은 여자들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만나기를 요구했어요. 순순히 나온 여자는 너무 어이가 없게도 너무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말로 안 될 것 같아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여자 머리채 잡고서 앞에 놓인 주스를 얼굴에 부었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지 그 여자 열받아 하면서 경찰을 부르거나 경찰서 가는 것을 거부하더군요. 그런데 우연히 테이블에 올려놓은 그 여자 폰에서 남편이란 이름이 뜬 것을 보고 바로 잽싸게 잡아채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 실체를 다 말하고 끊었어요.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씩씩거리더군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했을 때가 기회였어. 2번 기회는 없었는데 몰랐구나. 넌 가서 얼른 법정에 올 준비나 하고 있어. 하고 그 여자 제 다리를 부여잡고 용서를 빌면서 우는 걸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 직장 동료를 찾아갔어요. 저를 본 남편놈 기겁하더니 저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오더니 어쩐 일이야? 난 너한테 볼 일 없고 그 여자 나오라고 해. 없어. 외근 나갔어. 아, 벌써 피신을 시켰니? 너 각오해. 이 회사도 조만간 그만둬야 할걸? 난 내 손에 내 힘 빼면서 너 손 안 봐. 너 앞으로 몸 조심해. 어디서 누가 널 칠지 몰라. 저는 무식하다고 보일 정도로 큰 소리로 그 놈과 같이 바람을 피운 여자 직원을 불렀습니다. 정말 외근을 나갔는지 숨었는지 얼굴을 내비치지 않더군요. 잘 들어 당신. 여기서만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사람이 사고를 치고도 사과를 안 하면 안 되지.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지. 일단 그렇게 알아라. 하고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뛰쳐나오더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아니, 넌 기회를 놓쳤어.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하고 나오는데 남편 놈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너도 조심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을 그냥 내뱉지 마. 너 바람 피우고 너무 당당한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이혼 그래 하자 하더군요. 좋아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해줄게. 말하고 저는 몇몇 다른 여자들도 더 만나서 혼을 내주고 왔습니다. 몇 명은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 여자 자기도 이번 일로 많은 반성했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빌면서 애원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여자들보다 남편 놈이 더 죽일 놈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들도 손을 봐줬네요. 이놈과 이혼 얘기 나오자마자 서둘러 남편 놈과 이혼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이혼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더군요. 그런데 저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 놈은 어떻게 손봐줄까 고민하다 그 여자들 남편한테 알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나중에 알고 말도 안 되게 저보고 다시 합치라고 했지만 이미 금간 그릇 다시 붙이고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일부러 그릇이 더 아작나게 내리쳐버렸네요. 남편놈 저랑 이혼 후 바람난 여자들 남편들한테 죽도록 맞으면서 머리를 다쳐 수술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거의 반병신 됐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의 대가라고 봅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당신 아들 반병신 만들어놨으니까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번호를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하던 일도 있고 해서 그냥 뒀는데 뜻밖의 남편놈이 전화를 했더군요. 받지도 않고 그날 바로 전화 바꿨습니다. 2번 다시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딸아이도 아빠한테 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엄마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딸도 번호 바꾸고 저희는 살던 집도 팔고 시댁에서 2번 다시 연락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딸아이와 이민을 가서 살 생각입니다. 딸도 공부를 외국 가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친정부모님 속상한 것 같아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도움까지 주신다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고 앞으로 힘내서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